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까지 훼손한 고유정. 여기에 재혼한 남편의 6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다시 피소됐습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고유정 사건.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고유정의 재혼한 남편이 고소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6살짜리 아들, 의붓 아들이죠. 고유정한테는 고유정이 살해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번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 의붓 아들의 죽음도 혹시 이제 고유정 소행이 아닌가 좀 지적이 됐었는데 결국 남편이 이 고소장을 냈네요. 네, 재혼한 남편이 현재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아들의 사망의 경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스스로는 의문되는 사항은 많았지만 이번에 전 남편이 살인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고유정에 대한 의심이 강력하게 들었고 진실을 밝히고자 고발장을 접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황적인 유죄로 의심되는 사유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고요. 아마도 수사기관에도 관련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의붓 아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을 통해서 뭐 단순 질식사로 결론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다시 재수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부실 수사, 초반 수사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수 결과에는 1차 부검에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이 된다.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질식의 원인을 지금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4살이라고 알려졌지만 지금 한국 나이로 6살이라고 한다면 영유아 돌연사로 간혹 질식이나 이런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있는데 6살짜리 남자아이가 단순히 잠을 자다가 질식할 만큼 특히 이제 다리를 올려서 질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가수에도 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의견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원인으로 질식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고유정과 현재의 남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뭐 다시 부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자백이나 정황 가지고 지금 결국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지금 현재 남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 중에는 일각에선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다리가 올려져 있던 형태가 아니라 내 옆에서 자던 아이가 아래쪽으로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 얼굴에 그 혈흔이 묻어 있었다. 그 부분을 본인이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부검 결과에 뚜렷하게 어떤 외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외상이 아니어도 질식에 이를 만한 여러 가지 행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시간이 한 수개월 걸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편과 고유정과의 어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통신 내역 그리고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탐문 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한 남편에 대한 약물 검사도 실시가 됐었는데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물증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의혹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프로파일러들에 의한 고유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혐의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밝히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결국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이 보존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강력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점. 지금 현재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고유정에 대한 조사가 참고인 조사로 한 15분 정도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유정이 자신의 그 붕대 감은 오른손을 뭐 증거 보존 신청했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 아닌가 싶은데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살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예. 재판부에서 양형에 있어서 감형받을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예. 많게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양형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범행에 정당한 동기가 있었다. 나름대로는 나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하다가 정당방위는 아니고 과잉방위로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판사님께서 양형을 좀 고려해 줄 수 있거든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우발적이었고 나도 피해를 방어하다 보니 예기치 않게 이런 살인이란 결과가 나왔다. 무서워서 범행을 은폐했다. 이런 일련된 계획하에 지금 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손에 있는 상처를 증거 보전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공격흔이 아니라 방어흔이다. 이걸 감정해서 방어흔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가 공격을 했다라는 정황이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기 위한 신청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 피해자인 지금 전 남편 시신을 아직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범죄 입증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통상 시신 없는 살인은 범행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네. 알려지고는 있지만 시신이 없는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워낙에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고 또 피의자가 자백하는 사건인데다가 그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이 다수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네. 계획범죄임을 지금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피해자인 전 남편의 이 시신을 찾기가 지금 어렵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이것도 경찰의 어떤 초동 수사 미흡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실종 신고를 하고 즉시 경찰이 고유정한테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고유정이 이런 성폭력이 있어서 나갔다. 네. 이 사실을 만연히 믿고 주변에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미 살인이라는 결과는 막을 수 없었지만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붙잡거나 시신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강력 사건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적될 만하고요. 네. 시신을 찾는 것은 유죄 입증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지만 유가족 입장에선 적어도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시신의 문제로 인해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유가족의 아픔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지금 시신 계속 수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노력해서 시신이라도 온전하게 찾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참 의아스러운데요. 그래서 이 고유정이 정신 이상 아니면 사이코패스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두 가지 다 아니라고 그래요? 자, 프로파일러들의 네. 이한 관찰과 조사 분석 결과 이제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네. 정신질환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경찰이 설명하고 있지만 본래는 정확하게 정신감정을 하려면 정신감정 절차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마도 법원 단계에서 정신감정 절차가 있을 수 있을 네. 개연성이 있고요. 다만 보통 정신감정은 내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양형사유로 감형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는 거긴 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워낙 이 범죄가 끔찍하고 잔혹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범죄 동기로 이게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정신질환이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절차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정신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감정이 나오게 되면 형량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 사건은 없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서로 어떤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 범죄를 하는 일련의 태도를 보면 사리분별력이 명확하게 있고 통제력도 네.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범했기 때문에 사리분별력이 미약해서 감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친동생이 TV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누나가 굉장히 착하고 배려심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얼굴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간혹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네. 많이 발생합니다.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내가 증오하는 사람한테는 극도의 분노적인 성격과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은 경계성 성격 장애다라고 해서 이중적이거나 가식적인 모습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면만 본 사람은 배려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피해자 유가족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이중적인 면은 모두 다 병리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번 사건 뭐 굉장히 뭐 잔혹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경우는 뭐 그전에 덜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은 좀 정도가 심하다고 그래요. 법조인들도 예. 좀 놀랄 수준이고 세상에 네.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만큼의 죄책감과 애도의 의식,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시신에 대한 그 장래나 예도에 네.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전 남편을 살해하면서 네. 어떠한 일말의 감정의 동요가 없이 이렇게 네. 끔찍하게 훼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여성 피의자가 좀 보기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끔찍하고 잔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것은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흉악범에 대한 피의자 신상 공개 이번에 문제가 좀 됐어요. 뭐 이름하고 얼굴 나이 이제 공개하기로 했는데 고유정이 강력하게 이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결국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고개를 숙이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근데 이거를 뭐 강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법에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현재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제도는 예. 얼굴과 이름, 나이 정도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경찰 입장에서는 얼굴 나이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긴 했습니다. 다만 포토라인에서 억지로 얼굴을 가리는 피의자를 그 권력의 힘으로 이거를 강제로 걷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피의자 경찰이 인권도 또 문제가 되겠죠. 예,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강제하기는 현실로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좀 네. 형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 범죄, 유죄 증거 확실한 범죄에 한해서는 이 포토라인이나 언론 앞에서도 언론을 공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도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신상 공개를 이 흉악범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일종의 뭐 이 경계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의 또 일종의 처벌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피의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공개가 안 되면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사회 경각심을 주고 예방 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응보적 효과도 부수적으로 있는데 그 네. 응보적 효과가 현재 발휘되지 않아서 유가족이 지금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고유정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데 얼굴을 강제로 공개했을 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좀 엄격하게 묶고 나온다거나 이런 조치를 못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신상 공개의 목적이 제대로 효과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이 얼굴로 가린다거나 뭐 옷으로 가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있고 이것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앞서는 조치다라는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앞서는 좀 조치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워낙 뭐 잔혹한 사건이 되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